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울산 지방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심 곳곳이 침수됐고 오토밸리로는 또다시 붕괴되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전선이 터지면서 남구와 북구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잇따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확정되면서 울산에서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울산 지역 12개 전통시장과 5일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어제 저녁 제16호 태풍 산바가 완전히 물러난 울산 지방은 오늘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강풍주의보와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7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낮 2시 20분 4.31m까지 올라갔던 태화강의 수위가 1.78m까지 떨어졌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40분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데다 상류의 세계댐에서 물을 방류하자 태화강 수위가 4.2m를 넘어가 6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2시 20분을 정점으로 수위가 내려가 오후 3시에는 홍수주의보가 해제됐고 지금은 평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태풍 산바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비교적 태풍 안전지대인 울산에서도 옹벽 붕괴 사고와 주택과 차량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집중호우 때 무너졌던 북구 오토밸리로의 옹벽이 추가로 60m가량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앞 주택까지 토사가 흘러내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울주군 온산읍사무소 옆의 산 절개지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렸고 서생면의 한 펜션에서는 주차장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세고 태풍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천장이 다 날아가고 지금 모든 게 정전되고 또 삼동면 지장마을에서는 하천이 넘치면서 교량 옆에 집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천강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동천 지하차도 안에 있던 트럭 14대와 버스 5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와도 물이 안 잠겼거든요. 넘어갔어요. 이 물이 일로 넘어 들어와 버립니다. 병영동과 진장동에서는 주택 10여 채가 침수됐고 태화동의 한 노래방은 하수구물이 역류해 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수구로 물이 빠질 것인데 물이 안 빠지고 그냥 역류해서 그 건물 뒤에 있는 물이 들어왔어요. 기록적인 폭우로 이곳 태화교 하부도로 등 10여 곳의 도로가 침수 또는 토사 유출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으면서 간판이 떨어지고 떨어진 간판이 전기줄에 걸리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남구 삼산동에서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주차된 승합차를 덮치는 등 울산에서만 가로수 50여 그루가 강풍에 넘어졌습니다. 울산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휴업했고 중고등학교 9곳도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늘길도 끊겨 오전 8시 40분 울산발 김포행 첫 비행기부터 울산공항의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태풍 산바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2만 1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기자입니다.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불을 켠 집이 한 곳도 없습니다. 낮 12시쯤 폭우와 강풍에 아파트 인근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26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비롯해 이 일대 아파트 천여 세대 주민들이 정전으로 1시간여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히는가 하면 출입 통제기가 고장나 긴급 복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발전기가 돌긴 돌았는데 일단 승강기에 사람도 갇히고 또 이것도 이제 정지된 가운데 요 기기도 좀 이상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인근 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아이스크림이 상하지 않을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 1시간은 버틸 수 있으니까요. 2시간 정도 됐으면 아무래도. 남구 삼산동 공구상가도 변압기 폭발로 20여 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전되면 불편하지. 변압기 터지는 모양인데 끓이면서 연기 팍 나대요. 그러면 정전되거든. 한전은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울산에서는 모두 21,150가구가 정전됐고
주요 기업체에서는 정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규모 주택의 정전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정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태풍 볼라벤과 댄빈이 지나간 지 20일 만에 태풍 산바가 덮치면서 농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피해 상황을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어닥친 울주군 소생면의 한 배 과수원.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한여름 내 영들었던 배들이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 배 낙과율은 5에서 10% 정도로 모두 450톤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올 들어 두 차례 태풍 피해를 경험한 농민들은 예상 수확량의 45%를 조기 수확한 탓에 낙과 피해는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흑성병이 퍼진 데다 이딴 낙과 피해로 소비 감소와 가격 폭락이 예상돼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올해는요 진짜로 이 하늘도 무심하고 이 뭐 태풍이 한 번도 아니고 뭐 세보이는 오니까 농민들 이래가 진짜 못 살겠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농촌 들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울주군 지역 농경지 5헥타르의 벼가 쓰러지고 해화강이 범람하면서 온양읍 동상뜰 5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벼들이 쓰러지고 물에 잠기자 농민들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1년 동안 농사 다 된 농사인데 추석 앞두고 이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넘어지니까 가슴이 아프 죽겠어요.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잇따른 태풍 피해에 농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태풍 산바가 핥히고 간 피해 현장에 대한 복구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울산시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군부대와 유관기관을 포함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물에 잠겼다 나온 태화강 둔치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설물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2차 붕괴된 오토밸리로 공사 현장에 대한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침수와 정전 피해를 입은 집과 상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매출이 1조 9,1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4%, 지난달보다 6%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조선이 43억 6천만 달러, 해양 12억 8천만 달러, 플랜트 5억 4천만 달러, 엔진기계 14억 7천만 달러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이 7,000톤 규모의 메셀로스 공장 증설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메셀로스는 건축자재와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회사는 이번 증설로 생산 규모가 연간 3만 5천 톤으로 들어 세계 시장 점유율을 14%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S-오일 울산복지재단은 오는 25일 올해 처음 출하된 무기농 햅쌀 20kg짜리 2,200포를 수매해 소외계층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도 태풍 피해를 입은 배 가수 농가를 돕기 위해 울산배 250박스를 수매해 독거노인과 조손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과 시장 개척 등 파견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또 다음 달부터 공기업 최초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기간도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선출되면서 울산 지역 여야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추석을 전후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약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울산에서도 민주통합당이 정책 공약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당내 통합을 위해 송철호, 심규명 공동위원장 중심의 통합형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통령 만들기에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중심이 된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 안철수 교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울산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진영이
본격적으로 반새누리당 주도권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도 지난달 박근혜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정책소통위원회 등 13개 대선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민생 중심의 울산 지역 공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 이후 정가변, 박대동 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울산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핵심은 민생입니다. 울산의 꿈, 서민의 꿈, 우리 아이들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박근혜 후보가 프로포즈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의 대선 레이스는 4.11 총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의 표밭에서 반새누리당 진영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지난 13일 부산 한박산에서 검거된 자매살해범 김홍일이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앞으로 김홍일의 범행 동기와 도피 행각 등을 수사하고 정신질환 여부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신속하게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울산의 국비 확보를 위해 울산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오는 25일 서울에서 현안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소속 울산 지역 국회의원 6명과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토밸리 2090 공사 등 SOC 사업과 연구개발 예산 등 내년도 울산 지역 국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고래문화보존회 등 울산 지역 4개 포경지지 단체들이 국회를 방문해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고래보호법을 부결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고 교육적, 과학적 목적의 고래류 포획금지법을 발의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울산 지역 12개 전통시장과 5일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언양과 덕화 5일장, 그리고 신정과 야음시장 등 전통시장 10곳에 대한 주정차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